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성숙님의 블로그 자료인데요. 회로 이론 20년 2회차 기출문제 오버뷰를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전기 시험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회로 이론 핵심을 다시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딱일 것 같아요. 저희 목표는 이 문제들 안에서 중요한 지식 몇 개를 빠르게 좀 건져 올리고 복잡한 수식보다는 하는 그런 통찰, 그걸 얻는 겁니다. 네, 당신만을 위한 맞춤 분석처럼요. 자, 그럼 문제들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회로의 아주 기본적인 약속, 9번 문제입니다. 회로망의 어떤 점에 들어오고 나가는 전류의 합은 0이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키르게호프의 전류 법칙, 제1법칙이죠. 들어온 만큼 나간다.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는데 이게 사실은 전하량 보존 법칙의 표현이에요. 전화량 보존 법칙이요? 네, 전하량은 갑자기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기본 원리가 이 복잡한 회로 해석의 진짜 첫걸음이 되는 거죠. 이게 모든 분석의 기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합이 0이다 이걸 넘어서 더 큰 물리 법칙이랑 연결되는 거군요. 기본인데도 깊이가 있네요. 그럼 이 기본 위에서 이제 교류 회로로 한번 가볼까요? 10번 문제인데 어드미턴스의 허수부가 뭐냐고 묻네요. 임피던스는 많이 들어봤는데 어드미턴스는 조금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임피던스가 전류 흐름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나타낸다면 어드미턴스는 그 반대예요. 얼마나 쉽게 흐르게 하는지. 서로 역수관계거든요. 역수? 네. 임피던스가 저항, 그러니까 실수부와 리액턴스, 허수부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어드미턴스는 컨덕턴스, 실수부와 서셉턴스, 허수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답은 서셉턴스죠. 그러니까 흐르기 쉬운 정도의 허수 부분, 그게 서셉턴스군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한 개념인가요? 교류 회로에서는 전압이랑 전류 사이에 위상차가 있잖아요. 어드미턴스, 특히 서셉턴스는 이 위상 변화까지 포함해서 전류가 얼마나 잘 흐르는지, 또 어떤 위상으로 흐르는지를 좀 더 직관적으로 보여줘요. 병렬 회로 계산할 때 특히 편하고요. 그렇군요. 위상까지 고려하는군요. 좋습니다. 다음 11번 문제는 자성재료 얘기네요. 히스테리시스 곡선. 가로축이랑 세로축 만나는 점이 각각 뭘 의미하는지 묻는데 이게 또 재미있는 성질이라면서요. 네, 그렇죠. 이 곡선이 뭐랄까, 자성체의 이력 현상을 보여주는 건데요. 한번 자화가 되면 외부 자기장이 사라져도 그 성질을 좀 유지하려는 경향, 그걸 나타내요. 기억력 같은 건가요? 맞아요. 비슷해요. 세로축이랑 만나는 점, 이게 잔류자기인데 외부 자기장이 0이 되어도 남아있는 자화 정도, 그러니까 끈기 같은 거고요. 가로축이랑 만나는 점은 보자력인데 이 남아있는 자화를 없애려면 얼마나 센 역방향 자기장을 걸어줘야 하느냐, 일종의 고집이죠. 와, 끈기랑 고직이라니 비유가 확 와닿는데요? 네. 그래서 이 성질 때문에 하드디스크처럼 정보를 저장할 수도 있고 반대로 변압기 같은 데서는 이게 에너지 손실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재료의 이 성격이 아주 중요합니다. 재료의 성격에 따라 쓰임새가 완전 달라지는 거군요. 흥미롭네요. 자, 이번에는 13번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두 금속을 붙여놓고 온도 차이를 주면 전기가 흐른다. 이건 좀 신기한데요. 실생활에도 쓰일 것 같고. 네, 이게 바로 재백 효과입니다. 열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직접 바뀌는 열전 현상 중 하나예요. 열이 전기로요? 네, 서로 다른 금속은 그 안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 상태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온도 차이가 생기면 그 에너지 차이가 전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원리가 온도 측정하는 센서, 그 열전대의 핵심이고요. 또 우주 탐사선 같은 아주 극한 환경에서 전력 만들 때도 써요. 예를 들면 방사성 동위원소가 내는 열을 전기로 바꾸는 거죠. 와, 온도 차이만으로 우주선 동력까지 얻는다니 대단하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로 가볼까요? 15번입니다. 중간 정도 크기의 저항을 측정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브릿지가 뭐냐고 묻고 있어요. 답은 휘트스톤 브릿지라고 나오는데 이건 어떤 원리인가요? 휘트스톤 브릿지. 이거 아주 고전적이면서도 중요한 회로죠. 저항 4개를 이렇게 다이아몬드, 마른 목골로 연결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아주 민감한 전류계, 검류계를 달아서 미지의 저항값을 알아내는 방식입니다.
핵심은 비교에 있어요. 비교요? 어떻게 비교하는 거죠? 이미 값을 아는 저항, 가변 저항을 조절해 가면서 그 중간에 있는 검유계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 즉 평형 상태를 찾는 거예요. 아, 약간 양팔 저울로 무게 맞추는 거랑 비슷한 느낌인데요. 기준 저항이랑 미지 저항이 딱 균형을 이루는 점을 찾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직접 값을 읽는 게 아니라 이 평형이라는 아주 정밀한 조건을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게 저항값을 잴 수 있어요. 전기 계측에 정말 기본이 되는 중요한 원리죠. 네,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기출문제 몇 개를 통해서 회로 이론의 주요 개념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키르히오프 법칙 같은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서 어드미턴스, 또 자성체의 히스테레시스, 제백 효과, 그리고 휘트스톤 브릿지까지 이론이 실제 문제나 현상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감을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본 개념들이 다 따로따로 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전부 전자기학이라는 큰 틀 안에서 연결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다룬 이런 기본 원리들이 모여서 통신 시스템의 필터 설계를 가능하게 한다거나 전력 시스템의 안정성을 분석하는 데 쓰이게 되겠죠. 이런 연결고리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가령 히스테리시스라는 현상이 지금 우리가 쓰는 메모리 반도체 기술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이런 식으로요. 아, 좋네요. 배운 개념들을 연결해서 더 큰 그림을 그려보는 거요.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조금이나마 자극했기를 바랍니다. 다음 학습으로 나아가는데 작은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